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까지 제가 방송으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조금은 까다롭고 또 난해하고 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젊은이 이마가 조금 이렇게 벗어지긴 했지만은 나이는 얼마 안 돼요. 26살이었는데 이 26살짜리 그 밀리건이 원래 이제 정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 말하기는 빌리 밀리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생긴 걸 뭐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외모로 풍기는 모습을 봐서는 전혀 어떤 범죄형 뭐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때 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자기 어머니가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가정 폭력이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 이런저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라가다가 어느 날 그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즉 어떤 강도 그리고 성폭행 뭐 이런 죄는 뭐 우리나라에서 작은 죄가 아니지만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범죄인데 이게 연루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중에 사람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그 현장 범으로 붙들려 놓고는 안 그랬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할수록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표지에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글자가 뭐 삐뚤 빼뚤하고 빌리 밀리건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뭐 하고 또 여기 보시는 대로 요 새파란 점 하나가 이 빌리 밀리건이라는 한 사람 몸에 여러 인격체가 들어있는데 몇 개나 들어있냐 하면은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본인 인격 외에 23개의 인격체가 뒤섞여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뭐 다중 인격 장애 이렇게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몸은 하나인데 안에 들어있는 그 인격은 멀티플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여서 당시 미국을 거의 뭐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했고 또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중계 방송 하듯이 한동안 계속 이 사람 이야기가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뭐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한 50년 전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지만은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다루어 볼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당시 미국의 기독교나 뭐 한국은 그 때문에 더 많이 어두울 때지만은 온 세계 기독교가 이해해서 한마디도 입도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두고 한때는요 다중인격 장애 물론 그 앞에는요 정신분열증 한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이 두 개로 쪼개졌다 분열됐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끔찍한 말이다 말 용어 자체가
정신분열증이란 말은 좀 인격을 생각하지 않은 좀 너무 혹독한 말이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조금 언어를 순화한답시고 고쳐 부른 게 다중인격장애. 그렇게 한참 부르다가 다중인격장애란 말도 그거 뭐 여러분 이중인격자란 말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중인격이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또 역시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좀 너무 심한 말이다. 그래서 또 언어를 좀 고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해리성 정체장애. 분해되고 나눠졌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이 쪼개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풀어져 버렸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리성 정체장애. 다시 말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전문인들만 아는 용어로 한답시고 해리성 정체장애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대로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은 데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강간 혹은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빌리 밀리건이. 그런데 그 안에 여자 인격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여자 인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만나볼 텐데 그 여자 인격이 놀랍게도 레즈비언이야. 여자 동성 연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리 밀리건이 어떤 여자를 겁탈하거나 한 게 아니고 이 빌리 밀리건 안에 있는 여자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의 인격이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겁탈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리 밀리건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빌리 밀리건 안에 그 여자 레즈비언이 있어가지고 예쁜 여자가 끌려가지고 그렇게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됐지만은 그 범죄가 이 밀리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본 인격이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조사가 다 일치가 되고 한 결과로요. 이 사람이 그 큰 죄를 범했는데도 자기 정신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닌 게 드러나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빌리 밀리건 인격을 포함하면은 한 육체 안에 24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24개나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한 육체 안에 24, 한 영혼과 23개의 악령들이,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데 그걸 정신과에서라든지 과학적으로 하면 귀신이란 말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걸 어떻게 치료해 가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그 안에 24개의 인격 중에 어떤 인격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요. 본인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26살짜리고 본래 자기 인격이야. 두 번째가 아서라고 하는 22살짜리의 영국 사람인데 매우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거의 학자 같아요. 상당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이건이라고 하는 바다스코비니치라고 하는 보통 레이건 하는데 이 사람은요 23살인데 유고슬라비아 사람이라.
이 인격 자체가. 그래서 그쪽 말도 잘하고 그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는 아주 뭐 헐크 같은 아주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고 근육질이고 힘도 세고 그래요. 그 해결사 노릇을 하고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요, 자기가 나타나 가지고 그 밀리건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앨런이라고 하는 그 남자 인격이 하나 있는데 18살이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말을 잘해요. 그 협상에 능통하고 임기응변에 아주 능합니다. 타미라고 하는 그 남자아이가 16살인데 아무리 어디 그 감금을 하거나 가두어 두거나 해도요, 어떻게 문을 따고 튀어나와. 그래서 아주 탈출에 아주 그 특기를 보이는데 타미. 그다음에 데니라고 하는 그 12살짜리가 있는데 남자를 무서워하는 겁쟁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데이빗이라고 8살짜리도 있습니다. 아주 그 고통과 공감의 관리자로서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 역시 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이제 제일 어린데 요 여자아이예요. 3살짜리 3살. 그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은요, 그 글 같은 걸 잘 못 읽어서 요 아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가르쳐 가는 지도해 가는 그런 어린 아이도 3살짜리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오빠 되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크리스티인이 오빠인데 하모니카 연주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빌리 밀리건 한 사람 안에 이런 인격들이 다양한 것들이 그 에이들라나라고 하는 요 문제인데요. 여기 아까 레즈비언이라고 그 19살의 여성이면서 여성 동성 연애자, 수줍고 외로움을 잘 타는데 그 밀리건이 그 체포될 때 이 여자가 예쁜 여자애가 끌려가지고 그 강탈을 하는 몸짓을 하다가 입건돼 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10개의 어떤 인격이 대체로 자주 드러나는 인격들이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격들이 있는데 13개가 또 더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필립이라고 하는 20살짜리 뉴욕의 브루클린 출신인데 그 폭력배야. 요 대개 이제 여기 13개는요, 대체로 좀 나쁜 조금 못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케빈이라고 20세고 소심한데 그 범죄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월터라고 하는 22살짜리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라. 그리고 그 사냥꾼으로 헌터라고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이라고 여자인데요, 19살이고 그 여자는요, 양아버지에 대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18살 남자아이인데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 이래저래 방황을 하고 있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격체고, 마크라는 16살 그냥 뭐 별 하는 것도 없고 단순 노동 책임자, 별명은 좀비, 뭐 그 존재 가치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다음에 스티브라고 21살인데 거의 그 사기꾼 기질이 있고 한때는 헌병이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리라고 하는 20살짜리인데 개그맨 같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슨이라고 13살짜리인데 그 아주 히스테릭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로버트라고 하는 17살 몽상가 같아요. 항상 그저 장꼬대 같은 소리, 꿈꾸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밥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리고 쇼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게 하나 있는데 귀를 듣지 못해. 귀머거리야. 그리고 마틴이라고 19살 남자인데 뉴욕 출신이야. 티모시, 우리말로 보면 디모데죠, 디모데. 15살이고 자기 생각 속에 뭐 빠져. 자기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 이제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티처라고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 23개의 인격을 약간 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밀러건이라는 남자 한 몸에 이렇게 자기 본인 인격 말고 23개의 인격체가 함께 있는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에이들라나라고 하는 그 여자 레즈비언 요게 말썽만 안 부렸으면은요 그냥 뭐 남들 보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그 내면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인격체가 함께 있는데 본인 다시 말하면 스탠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그 빌리 밀리건은 완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잠들어 있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뭐 주관하지 못해요.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체로 이제 한 4개, 5개 인격체가 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의 의자, 그 사람의 그 의지의 보좌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운전하듯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처음에 이 아서라고 하는 이 아서가 학자 같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진중해요. 이렇게 된 이 사실이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난 걸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책이 되어 나온 겁니다. 밀리건의 치료 과정 중에 나중에 어떻게 이제 치료되어 가지고 사회로 복귀하냐면요. 치료 기간이 약 한 10년 내지 12년 가까이 77년부터 81년까지 걸리고 그럼 벌써 11년, 12년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사회에 복귀한 건 91년쯤 돼 가지고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사회에 그 해악을 끼칠 사람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이제 확인돼 가지고 풀려나서 그리고는 그 뒤에요. 이 사람이 그 1988년경에는요. 완전 석방되어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 살다가 2014년에 59세 되는 나이에 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때는 그런 걸 보고 미국의 많은 정신과 의사들 뭐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나왔는데 하나의 인격이 여러 쪼가리로 23쪼가리로 그렇게 헬이 되었다. 분해되고 그래 헤어져서 나누어져 있다. 해리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치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져 헝클어져 있는 이 23개의 인격을 빌리 밀리건 하나 안에다가 다 몰아 넣어 가지고 융합을 시킨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나에서 23개로 쪼개져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로 융합을 시키는 게 치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떻든 융합을 한답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칠 만큼 정도 치료가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누가 볼 때는 그 정신과 의사들의 그 융합의 방법에 의해서 치료됐다. 여러분 지금도 정신과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융합되었다고? 융합되니까 치료됐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유고슬라비아 사람, 호주 사람 이렇게 하면요. 그 23개의 인격체의 국적으로 따지면요. 5개 국적인데 그럼 한 사람의 영혼을 정상적인 영혼을 만들 때 5개 국적의 23개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융합시켜 가지고 처음에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그게 정상이다가 그게 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나로 융합시키면 치료가 되는 거라고? 나는 이런 사고방식이요. 정신병 치료자들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봐요. 어떻게 그 헬이 된 게 아니고 한 인격 안에 그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인격 안에 한 육체 안에 여러 악령들 여러 인격들이 외부로부터 침투에 들어가서 합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개에서 23쪼가리로 헬이 되고 쪼개지고 나눠졌다고 생각했을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아서 같은 사람 봐요. 영국 영어를 구사하는데 영어 자체가 영국식 영어야. 그리고 이제 아랍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에이들라나 크리스틴 에이프릴 이제 다 여자들이고 이들 다 나이를 합산해 가지고 24수로 나누면요. 평균 해서 나이를 한테 전부 합해 가지고 24개 인격으로 나누면요. 16세밖에 안 돼. 전체 해봐야. 여러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26살 빌리 밀리건이고 가장 어린 자는 여기 3살짜리 크리스틴인데 여자. 저는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또 제가 한 50년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 볼 때 하나가 쪼개지거나 나눠진 게 아니고 바깥에서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디스오더인 거야. 아시는 대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7개의 아이덴티티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남으로 치료됐죠. 그리고 거라사인 안에는요 그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레기온 군단이들 한 군단. 우리 성경에 그냥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군단. 군단이면요 최하 작은 군단이 한 2,000~3,000 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 되는데 아시는 대로 그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게 부피를 따지는 용적률이 아니라 그 공간 개념하고 이게 질량 개념하고 달라가지고 한 사람의 육체 안에 때로는 2,000, 때로는 7귀신, 또 때로는 여기 24개 인격체가 한 육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때 그 미국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독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미국 기독교는 이런 방구도 입도 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를 제가 개탄스러워하는 겁니다. 빌리 밀리건의 어머니는요, 첼머 밀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첼머 밀리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밀리건이 5살이 되었을 때, 그 제2의 인격 제일 어린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귀신이 들어가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본래 인격인 밀리건을 모르고 밀건 역시 크리스틴을 모르고 있어. 둘을 다 서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 대량 난감이죠. 밀리건 자신도 자기 안에 그런 귀신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또 이 크리스틴도 자기가 밀리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몰라.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한 5살, 밀리건이 5살쯤 될 때 침투한 인격이 쇼온이라고 하는 소년이 들어가요. 그리고 9살 무렵에 첼머 밀리건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신의 본래 인격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이 한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 나이가 9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런 여러 개의 인격들이 막 들어와요. 그가 그 범한 3차례의 강도 사건이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밀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강간을 했던 그 인격체가 밀리건이 한 게 아니고 여자 에이들라나라고 하는 그 레즈비언 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밀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경찰에 가서.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도 해요. 결국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에 대한 책은 일본에서만 해도 그 책이요 300만 부가 팔려 나왔다니까. 한때는 이런 병을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장애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여기서 어감이 좋지 않다. 지금은 그 해리성 인격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래가지고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디소시에이티브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 세계에서. 빌리 밀리건이 16살 되던 해, 그리고 뭐 중학교 우리 같은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잖아요. 그 학교에 여학생들이, 짓궂게 짝이 없는 여학생들이 그 빌리 밀리건을 끌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밀리건의 바지와 팬티를 그 여자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남자의 그 성기, 그 물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몹시 아마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들이 여럿이 달려들어가지고, 밀리건의 바지와 팬티를 막 끌어내려가 벗기니까 남자로서는 그걸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깔깔대가 도망갔는데 그때 그 빌리 밀리건은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살한다고.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깨나서 하는 말이 그 죽은 것처럼 내가 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안 죽고 깨 있으니까 내가 죽었나요?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때 그 뛰어내릴 때, 어떻게 안 죽었냐면요. 그 레이건, 빌리 밀리건 안에 들어있는 그 헐크 같은 그 레이건, 유고슬라비아 하여튼 그 힘센 근육질에, 그 보디가드 같은 그 인격체가 뛰어내리는 밀리건을 끌어당겨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살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떨어졌고 나는 죽었고, 죽어서 지금 천국이나 지옥에 깨놨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날 이후로, 밀리건은 이제 잠들어 버리는데요. 그 잠재워 놓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인격들이 밀리건을 깨우면 안 된다. 깨우면 얘는 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계속 잠재운 상태로 깨우지 마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한 7, 8년 지나갔을걸요. 그 잠든 채로. 그 잠든 채로 있을 때는 그 밀리건의 인격의 이성은요, 밀리건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의지의 보좌에는 아서가 앉아 있거나 레이건이 있거나 또 다른 여러 인격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의지의 보좌에 나가는데, 누군가가 23개 인격 중에 뭐 자기가 좀 힘이 있든지 자신이 있든지 하면은요, 거기 그 의지의 보좌에 앉아 보겠다고 자꾸 이제 보채고 애태우고 막 이렇게 하면요, 잠깐이라도 그거 앉게 해줍니다. 잠깐 앉아 그 의지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되게 이제 사고를 치거나 그래 하니까 대체로 거기 힘 있는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있지 아무나 그거 앉지 못하게 해요. 자, 23살이 될 때까지 그한 7년 동안 온갖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빌리 밀리건은 모르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잠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으냐? 100명 중에 1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AI에다 물어보거나 이런 거 통계에 금방 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그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프로테이가 얼마냐 하면 1%. 1%에서 1.2%, 많게는 1.5%. 미국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한 1.5%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2억에 1%면요 8천만입니다. 8천만에서 1억 2천만. 일본 인구 전체만큼이나 온 지구상에 이런 해리성 정체장애, 사실은요 해리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인격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영혼은요 눌려 있어. 그리고 잠들어 있거나 하나도 역할을 못해요.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아까 본 그 에이들라나라고 하는 여자 레즈비언 그 아이 그것만 말썽 안 부리면요 크게 뭐 문제 될 게 없어 그냥 살아가요. 그 여자 그 애가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체포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은 그러한 현상이 밀리건 한 사람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 교도소에 감금된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범죄자들 중에는요 다중인격이 아니고 그냥 다중은 아니고 그냥 이중인격.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인데 하나는 본인의 인격이고 하나는 악한 악령이 그 사람 원래 인격을 눌러버리고 지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 마음의 의지의 보좌에 앉으면요 모든 걸 다 해.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잠도 하여튼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컨트롤을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악한 인격의 육체의 주인들은 인격을 잠재워 놓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악을 행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이게 희귀한 게 아니고
10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뭐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겠지만은 제가 처음 믿었던 시골 교회는요, 그 어른 예배에 한 4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어떤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런 전도사님을 한번 불러모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이분이 와서 그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소에 잘 못 듣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 강의하다가 중단하고 지금 이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속이 울렁울렁하거나 미싱미싱하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고 너 언제 들어갔냐, 이름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으면요, 그 귀신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면요, 사람이 넘어지거나 거꾸로지거나 뒤로 나잡아지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40명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든 40명 안팎이에요. 근데 40명 안팎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귀신이 들었다 나가느냐? 25명. 4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40명 중에 25명이 귀신이 들어있다 나간 거예요. 그 일을 같이 겪었던 분이 저는 그때 초신자였고 그때 전도사였던 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최청학 목사라고 지금 여러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이야, 이건 뭐야. 우리는 그저 한국 사람들 특유의 방법이잖아요. 뭐 귀신이라는 거는 그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날 충격이란 것은 나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막 잘 살리기 운동, 새마을 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 속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40명 중에 25명이나 귀신이 들어있다 쫓겨나는 걸 보고는 이걸 새마을 운동을 하면 뭐하며 잘 살기 운동을 하면 뭐하며 공부를 하고 출세하면 뭐하냐. 결국은 귀신 들어있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새마을 운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내가 이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신학을 하는 과정이 저는 7년씩이나 성경학교 2년, 학부 또 3년, 그리고 목회 연구 과정 또 1년, 7년을 공부를 하는데 그 7년 신학 공부하는 중에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단 5분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분은 무슨 1분도 없어요. 1분도. 아니 언급 자체도 없고 과목도 없고 교수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알아둘 것은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귀신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쫓아내본 적도 없고 알 길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성도들이 다 귀신의 밥이 돼도 모릅니다. 40명 중에 25명이 귀신들인데 우리 다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가 다중인격장애를 했다가 지금은 해리성 정체장애, 디소시에이티브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의학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뭐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 문건을 다룹니다. 이 병을.
7년 동안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었던 빌리 밀건이 인격 안에 무슨 재주로 23개의 인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일까? 하나의 인격이 분열된 것이라면 어떻게 각기 개성이 다른 인격들이 구성된 것일까? 한 인격을 가지고 한 육체 안에서 남자 20명, 여자 3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과연 이게 사실과 부합되는 말인가? 말이 되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들은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걸 도식화해 보면요, 빌리 밀리건 안에 지금 한가운데 이 인식, 사람이 의식을 갖고 있는 의지의 자리가 있어요. 의지의, 인식과 의지의 보좌가 있는데, 마음의 자리에, 자기 마음의 자리. 이게 밀리건은 밑에 눌려 깔려 있고, 의자 밑에 깔려 잠들어 있고, 여기에 이 하나의 인격체가, 밀리건이 쪼개져 가지고 23개가 됐다. 헬이 됐다, 헬이. 풀어지고, 헤어져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앞에다가 관을,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관. 관을 앞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책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야. 죽었는데 여기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 별로 없어 또. 평균 나이가 16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인데 이 말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인식과 의지의 보좌, 사물을 인식하는 그 의지의 보좌가 그 마음의 왕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앉으면요, 마치 운전대를 잡은 운전기사처럼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나 앉지 못하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앨런하고 아서, 레이건, 뭐 선생, 가끔 뭐 데니 이런 것도 나오고 에이들라나라고 하는 여자 요 들어가면 앉으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헬이 됐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들은 한계가 풀어지고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거꾸로예요. 화살표 방향을 잘 봐요. 하나에서 23개로 헬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저는 이 그림을 거꾸로 그려보면요, 헬이 된 게 아니고 화살표 방향 안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서도 들어왔고 레이건도 들어왔고 앨런도 들어왔고 케빈도 다 들어와 가지고 이거 빌리 밀리건을 누르고 자기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이 의지와 인식과 의지의 보좌에 앉아 가지고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데모닉이 뭐야? 귀신들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오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악령성 정체장애, Demonic Identity Disorder, DID라고. 근데 아까 이것도 DID야.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니까 이것도 DID고, 제가 말하는 것도 DID인데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가 헬이 된 게 아니고 하나가 원래가 밀리건이 있는데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여기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믿어지긴 하세요? 안 믿어지거든요. 빌린 밀리건의 책을 사서 읽어봐. 그리고 이게 영화도 되어서 나왔거든요.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짤막하게 유튜브로 뭐 한 5분 10분짜리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영화는 제가 볼 때 책하고 너무 다르게 지 멋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영화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책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해리성 정체장애냐, 악령성 정체장애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한번 논의하고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함께 좀 여기서 10명이나 20명이나 뭐 50명이나 100명이나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을 여러 사람이 읽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뭐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이들 24인격 중에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그 24명의 정치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23명의 정치들 중에 늙어서 죽은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빌리 밀리건을 위하여 뭐 상담하는 사람이나 치료하려는 의사나 그 어떤 누구도 빌리 밀리건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상담을 시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거의 인격을 하나로 융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4개의 인격을 한때 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융합시킨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다니엘 키스라는 사람 역시 한 인격이 깨져가지고 해리했다고 이제 인식한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23의 인격을 한 인격으로 융합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책을 읽다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중인격 장애, 뭐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맞아요. 학자들이 그들이 외부로부터 침투했다는 인식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밀리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뒤에 흔들었고, 일본에서 그 책이 300만 부나 팔려도 교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일본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떤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신과 의학에서도 23인격의 정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서적이나 논문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조현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조현병이라는 것은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인격을 조사해 볼 수도 있는데, 그 해보는 일은 거의 없고, 현상으로 말하면은요, 뇌에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어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그런 병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분비되는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거나 아니면 고갈되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해리성 정체장애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되지 않습니까? 자, 밀리건 안에 23명의 정체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일 가능성이 있냐? 그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음부로 가거나 나오거나 가고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밀리건 안에 23명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면 그냥 끝날까요? 천사가 뭐 3살짜리가 있고 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뭐 그 되나 또?
이들 23명의 정치들 중에 왜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또 하나도 안 보이나? 왜 이들 23명의 정치들이 다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다 젊은 자들인가? 이들 즉 23명의 정치들은 밀리건의 대적들일까 아니면 친구들일까? 그 나이가 친구가 아예 안 돼. 3살짜리도 있는데. 밀리건이 회복된 것은 이 24개의 인격들이 융합된 것이라고 보면 끝날까요? 정신과 의사들과 그 당시에 법정에서는 그래서 융합돼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밀리건이 회복된 것은 23인격이 축출되거나 완전히 해리된 것은 아닐까. 그 귀신들이 너무 상담사, 의사, 정신과 의사들을 법정에서 괴롭게 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고 떠나버린 거 아닐까. 아니면 밀리건 안에서 말하는 그 23명의 정치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영국, 유고슬라비아, 호주, 뉴욕, 오하이오 인들이 왜 그 안에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밀건이 어떻게 23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였던 인격이 23개 인격체로 헬이 풀어지고 나누어 되었다면 어떻게 다양한 성품이 개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가. 한 인격의 헬이 되었다면 어떻게 영국, 호주, 유고, 미국 출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의사들은 왜 이들 악한 인격들을 융합시키려고만 했을까? 그게 당연하죠. 뭐 하나가 풀어져 가지고 나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테 보태면 하나가 될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밀리건이 회복된 것은 23 객체들이 도망가서 회복된 거 아닐까? 위에 소개한 23명의 정치들은 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었을까? 자,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무의식적 수동태에 빠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시라도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아본 대로는요, 발생 빈도가 1% 내지 1.2%, 많은 데는 1.5% 정도 된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면 1%에서 1.5%고요. 미국은 약 1.5%, 한국은 약 0.5% 내지 1%. 한국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에 상담하거나 입원하거나 치료하거나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게 적을 뿐이지 자살도 하거든요. 이게 이 악령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살도 합니다. 가룟유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2중, 3중, 4중 인격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장애를 겪고 있으면요, 그냥 두지 말고 어떻든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라도 받아보고, 혹 정신과 의사 중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요, 최면을 걸어놓고 그 안에는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빛을 따라서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하는 의사도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가끔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연락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눌린 사람들을 좀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